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바하포 리메이크, 고인물들이 쓰는 기술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익혀놓으면 프로페셔널 S 플러스를 매우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스피드런을 도전할 때도 많이 도움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테크닉 위주로 담았고요. 글리치 파트, 무기 전투 파트, 무빙 파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지금 플레이 타임, 그러니까 인게임 타임 3분 9초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일부러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자, 프로페셔널 S 플러스를 노릴 때는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계속하기나 불러오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계속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시면은 인게임 타임이 초기화가 안되고 이어집니다. 아까 전에 3분 9초에서 지금 3분 28초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불러오기를 바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S 플러스 하실 때는 나가기를 꼭 해주신 다음에 메인 화면에서 계속하기나 불러오기를 해주셔야 인게임 타임이 초기화가 됩니다. 루이스 구출 직전에 아직도 안 막힌 글리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폭탄에서 앉아가지고 화면 돌리고요. 해체하면서 앞으로 달리기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벽이 뚫렸죠. 요 다음부터 올라가서 여기서는 나무 사이로, 그다음에 여기는 요 울타리에 너무 딱 붙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낙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경로를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떨어지자마자 바로 루이스. 이 방법은 빠르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죠. 대신에 아이템 몇 개는 못 챙깁니다. 다음에 처음 구간 글리치 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빠르게 진행할 분들이랑 안전하게 진행할 분들한테 모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일단 설명을 위해서 적들은 다 처리해둔 상태고요. 안전하게 진행하실 분들도 적들은 다 처리해두면 좋겠죠.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폭탄을 이용해서 하는 글리치인데 요거를 등지고 서줍니다. 여기서 방향이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여기 나무 울타리랑 평행하게 서면 잘못된 각도입니다.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화면을 180도 돌려보면 되는데 이렇게 돌렸을 때 폭탄이 보이면 잘못된 각도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랑 평행하게 서면 안 되고요. 살짝 비스듬하게 엉덩이가 요 울타리에 닿을 정도로 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면은 180도 뒤를 돌렸을 때 폭탄이 에이다 몸에 가려서 잘 안 보이게 돼요. 요게 알맞게 자리 잡은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앉은 다음에 뒤로 살금살금 가서 화면을 먼저 돌리고요. 다음에 앞으로 달리면서 해제하는 동시에 앞으로 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이 뚫려요. 이제부터는 길 찾기가 조금 빡셉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이제부터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단 이까지 성공했으면 앞으로 쭉 달려요. 달릴 때 너무 왼쪽으로 붙으면 낙사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가서 여기 나무로 막힌 구조물이 나오면 이쪽 돌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살짝 회색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정확히 등지고 직진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막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 먼저 보여드리고 뒤에서 두 번째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계단이 뻗어 있는 방향이랑 평행하게 달려주시면 돼요. 이러다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또 막히는데 요거는 왼쪽 대각선 위로 잘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를 따라 하실 거면 여기서 비빌 때 밖으로 안 튕기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비다 보면 올라가져요. 이제는 울타리 바깥쪽을 따라서 쭉쭉 돕니다. 가는 길에 요거 통 하나 정도는 이렇게 챙길 수 있어요. 살금살금. 이제 돌이 나오면 계단이 나 있는 방향으로 평행하게 직진. 그러면 나무 울타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울타리를 따라가다가 울타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울타리 방향으로 직진을 해주세요. 넓은 공간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요. 정면의 돌을 자세히 보시면 가장 많이 튀어나온 돌이 있습니다. 화살표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살짝 어렵습니다.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에이다가 저 돌을 다 지나가는 순간에 칼질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될 게 에이다의 몸이 저기 닿는 순간이 아니라 다 지나간 순간에 칼질을 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에이다 몸이 저기 돌에 다 들어갔을 때 칼질을 하면 돼요. 보여드리면 요때 칼질 이러면 나무 판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요거는 카메라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여기서도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가 이 글리치 방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화살표 보시면 나무 판자 제일 뒤에서 시작을 해서 앞으로 달려갈 건데 맨 앞에 나무 판자를 에이다가 밟는 순간에 칼질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움직이는 순간 이제 나무 판자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순전히 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성공적으로 원트만에 하려면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리면서 끝자락에서 칼질하면 이렇게 통이 2개 보일 거예요. 요러면 성공.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대각선 위로 달리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선택인데 뒤에 산장에 적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파밍을 해도 되고 정면으로 바로 진행해도 됩니다. 정면으로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절벽 구간에 석궁 쏘는 아줌마 포함해서 적들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뒤에 산장은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 절벽의 적들은 스폰이 돼요. 그 점 유의하면서 산장에서 파밍을 하고 갈지 바로 진행을 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글리치 한 번 더 보여드릴 겸 해서 적들을 무시하고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빠르게 달리는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챙기고 내려와서 각도는 잘 맞게. 자, 이제부터 달려요. 달려서 색깔 다른 돌에서 직진. 그리고 걸리는 부분에서 아까 전에는 계단이랑 평행한 방향으로 달렸는데 이제는 살짝 왼쪽으로 달려볼 거예요. 왼쪽 위로. 요게 2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울타리에 아까처럼 걸릴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죠. 가는 길에 뭐 여기 통 정도는 이번에도 챙겨줍시다. 다음에 돌을 뚫고 가서 울타리 방향으로 그대로 직진. 넓은 곳이 나오면 제일 많이 튀어나온 돌 쪽으로 몸이 다 통과되면 칼질. 그리고 나무 판자 확인을 한번 하고 끝에서 달리다가 끝나는 지점에서 칼질. 마지막 거는 감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벽 구간에서 적들이 안 나오기를 원한다 하면 바로 진행하시고 뭐 그 정도는 나와도 상관없다 하시면 뒤에 산장에 들러서 파밍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글리치 하는 거랑 스피드런 방법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으니까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리치는 여기 화살표 부분에 비벼서 하는 건데 우선 상인을 등지고 섭니다. 다음에 앉아서 엉덩이 들이밀면서 뒤로 가는 동시에 상인이랑 대화를 하는 기술인데 레온 편의 멘데스 스킵 글리치랑 하는 방법이 비슷하죠. 레온 편은 글리치가 막혔는데 에이다 편에서는 아직 가능합니다. 자, 앉은 상태로 뒤로 가야 돼요. 가면서 대화하고 취소해주면 에이다 다리가 이렇게 박스 안에 묻히게 됩니다. 이러면 얼추 성공한 건데 지금 상인이랑 가깝게 묻혔잖아요. 이거는 빨리 대화를 해서 그런 거고 이러면 가능은 한데 상대적으로 타자기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튕겨나갈 위험도 많아지고 그래서
뒤로 이동을 하다가 좀 갔다 싶으면 대화를 합니다. 취소하고. 지금 보면 아까보다 멀리 묻혀있죠. 이러면 완전히 성공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 타자기에 저장을 할 건데 거리가 닿을 때까지 왼쪽으로 살짝살짝 이동을 해요. 거리 확인해주면서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튕겨져 나오면 실패한 거니까 뒤로 가면서 상인 대화부터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말을 걸어가지고 상인한테서 멀리 묻힐 수 있게 하는 게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다음에 다시 불러왔을 때 뒤로 안 가지면 실패를 한 겁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저장했다 치고 진행해야 되고요. 불러왔을 때 뒤로 뚫고 가지면 완벽하게 성공. 이제 성공했으면 뒤로 가면서 화면 돌려줍니다. 가스통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까지 들어가서 앞으로 직진해주면 탁 트인 공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좌우로 움직이면 떨어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가스통에서 직진하고 이쯤으로 가면 되는데 그냥 떨어지면 또 이렇게 튕겨 나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칼질을 하는 게 좋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타는 곳이 보입니다. 여기서 타주면 빠르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보여드리면 가스통에서 직진, 이쪽으로 칼질, 이렇게 해서 타면 돼요. 자, 다음은 작살 캔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거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건 안 한 건데 딱 봐도 엄청 느려 보이죠? 자, 이제 해볼게요. 하면은 확연하게 빨라집니다. 엄청 빠르죠? 요거는 잠시 절었고요. 다시. 네, 엄청 빨라요. 자, 하다가 다시 캔슬을 안 하면은 속 터질 것 같죠? 엄청 느립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가 확실히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벨라고를 빨리 잡으려면 해줘야 돼요. 요거를 하는 방법은 PC 기준으로 우클릭이 작살 준비, 좌클릭이 던지기인데 이런 식으로 작살 준비를 하고 손을 떼버리는 게 아니라 작살 준비를 하고 던지기 키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되면은 손 다 떼고 다시 준비, 던지기, 손 떼고 준비, 던지기, 손 떼고 요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콘솔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작살 준비 다음에 던지기를 입력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던져지는 거 확인하고 바로 손 다 떼시고요. 다음은 저격총 장전 캔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엔딩 볼 때까지 자주 쓰는 기술인데요. 우선 그냥 장전하는 걸 보여드리면 두 발씩 굉장히 느리게 장전하거든요. 근데 요 장전하는 도중에 저격총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장전 캔슬을 안 하면 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전 캔슬을 어떻게 하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쏘다가 총알을 다 쓰고요. 네 발만 장전하고 다시 쏘고 싶다 하시면은 두 발 장전 때 다른 무기로 바꿨다가 빨리 저격총 들어주고 딜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준을 바로 하면 돼요. 보여드리면 두 발 장전에 권총 들었다가 바로 이렇게 조준. 이러면 딜 타이밍 잡기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저격총 장전하다가 맞을 일도 거의 없겠죠. 이 상태에서 두 발만 더 장전할 거면은 장전하면서 동시에 무기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격총을 다시 들었을 때 조준을 하는 게 중요해요. 조준을 해주셔야 바로 딜이 가능하겠죠. 다음은 움직이는 목표물 더 쉽게 맞추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목표물이라고 하면은 막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얘가. 그때 요 메뉴 키를 연타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목표물이랑 조준선이랑 겹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자마자 쏘는 겁니다. 이러면은 목표물이 요동을 쳐도 나름 맞추기가 쉽겠죠. 이거는 저격총 말고도 다른 총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샷건 같은 경우도 딱 요렇게 됐을 때 쏘면 되고 권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권총이나 샷건 뭐 이런 거는 조준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화면 중앙에 들어왔다 싶으면 쏴주시면 돼요. 레온편에서 이미 보여드렸던 기술은 생략한다고 했는데 본편에서 언급 안 했던 거랑 DLC 넘어오면서 발견된 기술은 설명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저격총 빨리 쏘기입니다. 에이다 DLC 나오고 발견된 기술이고요. 발견이 늦게 됐다 뿐이지 레온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프로페셔널 S 플러스 공략 찍으면서 이거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막 필수적인 기술까지는 아니에요. 우선 저격총 5발을 그냥 쏴 보겠습니다. 조준 발사 키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고 일반적인 방법이죠. 보시면 조준을 다 하고 발사가 됩니다. 첫 조준을 기준으로 해서 5번째 발사까지 7.6초 걸렸습니다. 한 발과 한 발 사이 간격은 1.78초입니다. 다음에 빨리 쏘기를 적용하면 자세히 보면 조준을 하는 도중에 이미 발사가 됩니다. 앞에랑 차이가 좀 있죠. 이거는 첫 조준을 기준으로 5번째 발사까지 6.83초 걸렸고 한 발과 한 발 사이 간격은 1.6초입니다.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5발 다 쏘는데 빨리 한 거랑 안 한 거랑 0.77초 차이가 납니다. 거의 1초 가까이 차이 나는 거라 의미가 아주 없진 않죠. 저도 지금 완벽하게는 못하는데 저보다 더 잘하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해서 익혀두면 보스한테 딜을 넣을 때 굉장히 편해지고 위험한 상황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암튼 좋은 기술입니다. 근데 참고로 저격총 연사속도 4단계 또는 5단계 업그레이드까지 되면 체감상 그냥 쏘는 거랑 기술을 써서 쏘는 거랑 속도가 거의 비슷해져요. 그래서 저격총 업그레이드가 얼추 다 되는 게임 후반부에는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한 발 쏘고 일단 모든 키에서 손을 다 떼요. 다음에 저격총이 볼트 액션이라서 철컥합니다. 이 철컥이 끝나자마자 안기 키를 한번 입력하고요. 또 안기를 누르자마자 조준 발사 키를 누르면 됩니다. 쏘고 손 떼고 철컥 안기 조준 발사, 쏘고 손 떼고 철컥 안기 조준 발사. 이거를 빠르고 스무스하게 하면 돼요. 성공 실패 여부는 빨리 쏘는 거랑 일반적으로 쏘는 거랑 자세히 보시면 모션 차이가 있으니까 모션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U3 보스전 관련 팁입니다. 하기 전에 우선 샷건 빨리 쏘기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것도 방법 자체는 저격총 빨리 쏘기랑 똑같은데 속도는 완전 다른 수준입니다. 보시면 그냥 쏴보기만 해도 아실 거예요. 속 터질 것 같은데 빨리 쏘기를 적용하자마자 아주 날아다닙니다. 하는 방법은 한 발 쏘고 일단 모든 키에서 손을 다 뗍니다. 저격총이랑 똑같아요. 다음에 펌프질을 하잖아요. 철컥이 끝나자마자 안기 키를 한번 입력하고 안기를 누르자마자 조준 발사 키를 누르면 됩니다. 쏘고 손 떼고 철컥 안기 조준 발사,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빠르고 스무스하게 하면 돼요. 이거는 빨라지는 정도가 저격총 빨리 쏘기보다 훨씬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성공 실패 여부가 바로 판단되실 겁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시면 그냥 가만히 서서 던지면 엄청 느리게 나가요. 그래서 던지면서 뒷걸음질 해주셔야 바로 연속으로 수류탄 던질 수 있습니다. 블라스트 크로스보 얻은 김에 관련 테크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석궁은 특이하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무기로 바꿨을 때 일일이 접고 집어넣고 다른 무기를 꺼내는 특유의 모션이 있습니다. 딱 봐도 딜레이가 상당히 느리죠. 당연히 모션 동안에는 달리기밖에 할 수 없는 상태라 굉장히 취약하겠죠. 이 모션을 캔슬하려면 석궁을 든 상태에서 칼을 꺼내면 칼은 바로 꺼내집니다. 이러면 석궁이 아니라 칼을 쥐고 있는 판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무기로 바꾸면 바로 바꿔져요. 연결 동작 보시면 석궁에서 칼 들자마자 다른 무기. 암튼 석궁은 특이하게 당장 다른 무기를 쓰려면 사이에 칼을 한번 섞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다음 TMP만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하시려면 TMP도 장전 캔슬을 해야 됩니다. 원리는 저격총 장전 캔슬이랑 똑같아요. 우선 보시면 쏘다가 그냥 장전하고 쏘면 철컥하고 다시 쏘는데 굉장히 느립니다. 이러면 광신도 리더가 일어나서 도망갈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장전을 하고 장전된 거 확인하자마자 다른 무기로 바꿨다가 TMP 해주면 확실히 빨라진 거 보이죠? 몇 번 더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음에 얘가 내려오면 오른쪽에서 발가락을 쏩니다. 하다가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팔을 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보시면 터렛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렛이랑 레온 사이에 요 적이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성공했다고 해도 터렛이랑 적 사이에 레온이 있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레온이 터렛을 다 맞게 되겠죠. 요거를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 공략에서 했던 벌레한테 한 대 맞아서 지나가는 방법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그 방법은 워낙 운에 기대는 방법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스피드런 방법인데 얘네는 지나가는 방법이 전기봉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참고로 만세를 할 때는 그냥 지나가도 되고요. 샷건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포탑 무력화한 다음에 장전하면서 경계선까지 붙어가지고 뒤를 봅니다. 그러면 곤봉든 애가 요 패턴을 쓰는데 회피한 다음에 살짝 뒤쪽에 석궁 쏴주면 튕겨나가면서 고기방패가 돼줘요. 이때 지나가주면 이 귀찮은 구간을 쉽게 스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레온편처럼 샷건으로 드리블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 드럼통을 터뜨려주고 포탑 무력화합니다. 다음에 똑같이 경계선에서 대기하다가 회피하고 뒤로 가서 레온에서 했듯이 발가락 쏴주시면 돼요. 지나갈 때는 고기방패 반대편으로 갑니다. 터렛 방향 쪽으로 지나가면 에이다가 맞을 수 있겠죠. 암튼 이거는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파밍이랑 상인 의뢰는 싹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들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공격을 하고 움직이면 바라보는 방향으로 예측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달리면은 예측 공격에 맞게 되니까 패링을 하거나 스턴을 먹여야겠죠. 근데 위나 아래를 보고 이렇게 달리면은 움직이는 방향이랑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면 적들이 어디다 공격해야 되지? 하면서 우왕좌왕합니다. 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기 구간을 넘길 거예요. 근데 이거도 운이 안 좋으면요, 적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공격을 한 거에 맞을 수 있습니다. 맞게 되면 당연히 불러오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늦게 알려드리는 감이 있는데 이게 다음 챕터에서 특히 중요해서 이번에 팁을 넣었습니다. 짜잘한 모션 캔슬 팁인데요. 우선 모션 캔슬을 하면 좋은 게 무방비 상태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 대 맞을 거를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하 중이나 상호작용 중에 갈 곳을 미리 바라보면서 조준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낙하 경직이나 상호작용 후에 쓸데없는 움직임이 없어져서 좀 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모션 중에 공격이 날라오면 맞을 수밖에 없겠죠. 고성 파트에서 활용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 챕터 8의 돌팔매 구간이 있고요. 챕터 9의 애슐리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 해보시면 안 한 거랑 속도 차이가 꽤 납니다. 0. 몇 초 차이로 얻어맞을 수 있는 게 프로페셔널이죠. 다음으로 이거는 별거 아니긴 한데 달릴 때 앉기랑 달리기 키랑 번갈아서 누르면 살짝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거의 차이 없고요. 계단 올라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달리면서 앉기랑 달리기 키를 번갈아 가면서 누르면 됩니다.
누르는 박자는 앉기부터 시작해서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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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그리고 특히 달리기 키는 누르고 있으면 다른 키 중복 입력이 잘 안되니까 누른 다음에 손 떼주셔야 되고요. 너무 빨리 하면 오히려 느리니까 박자를 잘 기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레온 공략에서 왜 계단 빨리 올라가기 기억나시나요? 그 테크닉을 쓰면 됩니다. 평지에서는 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는 그 근소한 차이가 빛을 발합니다. 이제 보면 작동하고 앉아서 앞으로 가다가 몸 들어가면 달리고요. 성광 챙기고 기술을 쓰면 됩니다. 타닥 타닥 타닥. 이게 1초도 차이는 안 나지만 아까랑 다르게 확실히 여유로워졌죠.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번에도 살짝 늦게 달렸고요. 성광도 가까이서 챙겼는데 요거를 쓰면 지나가집니다.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주세요. 스피드런 기술들은 하면 팔수록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하실 분들만 해주시고, 참고로 이 테크닉을 박자를 틀린다든지 해서 실패하게 되면 중간에 모션이 바뀌어요. 요거 보면 처음엔 4번, 요까지는 모션이 일정한데 그 뒤로 모션이 바뀌죠. 이러면 실패한 거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 실패 여부는 이렇게 모션이 바뀌면 실패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거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라 했는데 마침 또 이번 챕터에 설명하기 딱 좋은 장소가 있어가지고 인코스 타는 잡기술 설명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이런 데를 돌 때 그냥 화면만 돌리면 뭔가 떨어져서 도는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유의미하게 인코스를 타는 느낌은 아니죠. 이제 요 잡기술을 보여드리면 가면서 갈 곳으로 방향을 돌리고요. 45도쯤 화면을 돌리고 방향키 입력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PC 기준으로 D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D키를 누르면서 화면을 마저 돌립니다. 90도가 다 돌아가면 D키에선 손을 떼고요. 다음에도 요정도 먼저 돌리고 오른쪽 방향키 입력하면서 화면 마저 돌리고 다 돌아가면 떼서 달리고. 자,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확실히 아까보다 벽에 붙어서 달리는 느낌이 들죠. 잘못된 예시 한번 보시면 화면을 너무 빨리 90도로 꺾어버리고 D키를 누르면 이렇게 캐릭터가 멈칫멈칫합니다. 요 기술은 사실 기록 세울 거 아니면 챕터 14 말고는 딱히 쓸 데는 없습니다. 방향이 정면으로 제대로 잡혀서 루이스를 앞지를 수 있어요. 이제 인코스 타면서 쭉쭉 가면 됩니다. 인코스 타는 잡기술은 레온편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구조에서 인코스 탈 때 살짝 아래를 봐주면 더 잘 타집니다. 그 잡기술을 썼을 때 요거는 제가 에이다 편 나오고 나서 발견해가지고 늦게나마 알려드립니다. 암튼 루이스보다 빨리 오면 사다리에서 길막도 안 당하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인물 스킬들을 알아봤습니다. 해당 기술 활용법이나 이 영상에는 없는 다른 기술들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본공략에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본격적인 프로페셔널 S 플러스 공략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